오늘 정말 영화 같은 금융시장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한때는 뭐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던 자산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진 그런 사건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25%.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거의 뭐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베네수엘라 국채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나 뛰어오른 거죠. 어떤 정치적 사건 하나가 시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윈터브루 캐피털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혹한의 동결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게임의 장으로 돌아왔다. 이야,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장이 갑자기 뜨거운 게임판이 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게임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한 방. 그건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이 뉴스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정부 국채는 33센트에서 41센트로 하루 만에 점프했고요.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 채권도 26센트에서 33센트까지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 액면가 1달러짜리 자산인데 하루아침에 가치가 이렇게나 재평가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불과 1년 전만 해도 왜 이 채권들은 거의 헐값에 몇 푼에 거래되고 있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시작은 2017년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마어마한 빚을 못 갚겠다. 디폴트를 선언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2019년에는 미국이 강력한 제재까지 가하면서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냥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2020년쯤 되니까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채권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혹한의 동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저긴 망했다고 위험만 볼 때 그 잿더미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주 특별한 펀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사한 전략이 뭐냐면 바로 부실 채권 투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문제가 생긴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정상화되면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성공하면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윈터브루 캐피털이나 브로드리치 같은 전문 펀드도 있었고요. 또 행동주의 펀드로 아주 유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거물도 끼어 있었죠. 바로 이들이 이 위험천만한 게임에 과감하게 베팅한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이 그냥 모르겠다 하고 운에 맡긴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라는 엄청난 뉴스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요. 이미 물밑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2023년에 미국이 제재를 살짝 풀어주면서 채권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쉐브론 같은 미국 석유 회사가 다시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할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대화도 시작됐거든요.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어때요? 꽁꽁 얼었던 혹한기가 서서히 녹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럼 이들의 베팅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었는지 그래프로 한번 딱 보시죠. 와,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불과 1년 전에 16센트에 사들였던 채권이 지금 41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뭐 수익률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진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없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갚아야 할 돈이 밀린 이자까지 다 합쳐서 무려 1,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1,500억 달러요. 이 숫자만 봐도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플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41센트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보기에 앞으로 아주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을 게 별로 안 남았다. 더 오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신호죠. 실제로 알리안츠 같은 큰 회사의 매니저도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쉬운 판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스토리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냥 채권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쓰는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략에 훨씬 공격적이에요.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채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아예 다른 걸 노린 거죠. 그게 뭐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자산, 바로 시치고라는 정유사입니다. 이걸 통째로 넘겨받으려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 이겼어요. 돈 대신에 진짜 자산을 챙기겠다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적분법이죠. 물론 아직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베네수엘라의 부채가 이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네, 먼저 뛰어든 투자자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놓고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진짜 큰 위험과 또 진짜 큰 보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